TD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들의 홍보 문구를 보면 2050 TDF에 투자만 하면 2050년에는 정말 편안히 은퇴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물론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이번 시간에는 TDF에 투자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TDF 펀드도 펀드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TDF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약 1.38%로 주식 채권 펀드의 평균 수수료보다 높습니다. TDF 펀드는 대체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의 차이는 결국 엄청난 수익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투자 비중입니다. 같은 은퇴 시점을 상정하고 있더라도 글라이드 패스에 따라 주식 투자 비중이 다를 수 있고 주식 투자 비중의 차이는 곧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높을 경우 장기 투자를 할 때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만약 펀드가 끝나는 시점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온다면 어떨까요? 그때처럼 1년에 50%에 가까운 손실을 낸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장기 TDF 펀드라 하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낼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주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TDF 펀드는 수수료 역시 높습니다. 다음으로 TDF 펀드의 기본 가정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TDF 펀드가 글라이드 패스를 설정할 때 기본으로 삼는 아주 강력한 가정이 있는데 바로 채권은 주식보다 가격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낮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갑자기 확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채권 가격에도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지난 채권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TDF 펀드를 고를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려 역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직업을 갖고 직업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금융에서는 휴먼 캐피탈, 즉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직업에 따른 소득 혹은 개인이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따른 개인 고유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세의 투자자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종신교수 자리에 오른 대학 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커미션에 의해 수입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자동차 세일즈맨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50년에 은퇴를 목표로 하는 TDF 펀드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퇴 연도가 같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같은 펀드에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대학 교수는 특별히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수입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세일즈맨은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해에는 엄청난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 않은 해에는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휴먼 캐피탈을 고려해 만든 TDF 펀드는 이처럼 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을 고려해 금융자산의 성격에 맞추어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이 예를 더 설명해 보죠. 대학 교수의 수입은 채권을 산 후 채권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같은 모습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이 많은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세일즈맨의 수입은 위험이 많은 투자처럼 수입이 많은 땐 많고 적을 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같은 모습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남들보다 좀 더 위험이 적은 투자를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수입이 안정적인 사람은 주식에 좀 더 많은 배분을 하고
서서히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글라이드 패스를, 반면에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은 주식에 좀 더 적은 배분을 하고 서서히 그 비중을 줄여나가는 글라이드 패스를 가져야 합니다. 직업 말고도 위험 성향에 따라 다른 글라이드 패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채권 비중을 높게 잡고, 위험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식 비중을 높게 잡아 다른 모습의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은 TDF 투자 역시 투자자가 스스로 자기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